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역시나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상승 반전을 만들어낸 뒤에 너무 짧게 그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 이전에 왔던 요 일주일간의 하락보다는 좀 더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올라가야 된다는 투심이 생각보다 빠르게 식었다는 건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기술주와 반도체가 어느 정도 심리적 저항을 가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전의 전고점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자, 요 라인에 형성이 돼 있었어요. 자, QQQ 기준으로 399달러, 4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갔던 위치가 거의 390달러에 근접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QQQ는 코로나 이후의 상승 고점에 거의 접근을 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위치에서는 어떤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느냐? 바로 물음표가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올라간 거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번에 여기서 올라온 것까지, 그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를 넘어갈 만큼 지금 좋은 상황인가? 라는 의문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QQQ 같은 경우가 이미 전고점에 접근을 했고, 자, 그리고 반도체 SOXX 같은 경우도 이미 보시는 것처럼 560달러에 거의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즉 530달러를 넘어섰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포인트 상으로는 한 3%, 4% 정도에 근접하는 그러한 상승 구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SOX나 QQQ, 즉 나스닥이나 뭐 S&P 500을 구성하는 주요 지수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대응의 정답은 없겠지만 어쨌든 최선이라기보다는 그쵸? 조금 안전한 대응 방법들은 있겠죠. 자, 일단은 전고점 인근에 도달을 하면서 저항이 한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심리적 저항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쯤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고,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이 심리적 저항으로 인한 조정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즉 4일에서 5일 이상 지지가 되는 구간을 확인을 하시고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뭐 다음주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바로 진입을 하지 마시고, 그쵸? 어떤 이러한 조정 구간이 잡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에너지가 쌓인다면 그때는 전고점을 또 도전할 수가 있겠죠. 혹은 그 구간을 빠르게 빼버리고 조정을 짧게 가져가고 다시 도전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나리오 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주요 조정이 나오는 원인은 자, QQQ와 반도체가 전고점 인근에서 어쨌든 이러한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심리적 저항으로 인한, 즉 주요 매물대가 요 정도 위치겠죠. 이때 워낙 이쪽에서 많이 움직였고, 자, QQQ도 보시면 자, 이때 어때요? 여기서 많이 움직였죠. 그쵸?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현재는 사실상 전고점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고점을 우리가 도달할 때 보통 투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 부분을 뚫는지를 확인하고 돌파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정배열로 움직여가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러한 전고점을 넘겼을 때는 한번 파동을 만들고 다시 이 부분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워낙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신다면 천천히, 즉 이 51선을 따라서 천천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지지가 나온 구간에서 한 번 더 비중을 늘려주시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배열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 보유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그래서 지금 다 대피하라, 폭락이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의 조정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더 강한 조정이 올 수 있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때는 하방에서 올라가고 워낙 떨어져 있던 주식이 올라가는 흐름이어서 사람들이 비싸다는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QQQ나 SOXX 같은 경우는 이전의 전고점, 코로나 이후의 폭등기의 전고점에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락의 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스닥이나 뭐 주요 지수들도 역시 비슷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라도 다른 종목은 또 돈이 순환매가 흘러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비교적 저렴했던 주식들 위주로 뭐 제약이라던가 뭐 에너지라던가 실적은 좋아졌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기회를 찾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래서 미국 주식을 뭐 접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빅스 자체가 이격도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이미 역별로 돌아선 지가 오래예요. 즉 보면 작년 10월 말부터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달러를 풀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돈이 많아졌더라도 상대적으로 달러가 시장에 많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달러를 흡수했다면 지금은 돈을 좀 풀어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겠죠. 그러면 환율이 여전히 이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는 한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시장의 불안감이 확 움직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빅스로 보나 환율로 보나 어쨌든 돈을 빨아들이는 흐름이 아닌 돈을 푸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과정에서 지금 CPI도 좋게 나온 상황이어서 사실상 우리가 위기를 말할 이유는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위기는 아니지만 어떤 심리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극단적인 뷰에 휩쓸리지 마시고, 아, 지금은 이전 코로나 이전의 전고점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술주와 반도체가 도달을 했구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전고점을 뚫을 만한 모멘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안전할 수 있겠다 정도로만 전략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QQQ나 뭐 FNGU, SOXL 뭐 다 비슷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눈속임에 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수로는 전고점 저항에 지금 다 있는데 세배 레버리지로 보면 이제 반도 안 오른 것 같아서 이것만 보시고 아, 시장이 여전히 더 가겠구나 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추종하는 원지수는 전고점 이 위치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인 거지, 지금 세배 레버리지는 괴리율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만 너무 속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해도 되는 단계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세배 레버리지 원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흐름, 전고점에 거의 3% 이내로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 저항으로 인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도 너무 극단적으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별주로 보시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고, 주요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듯이 비교적 덜 올랐던 종목들이 자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은행주죠, 그쵸? 자, 이런 주식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시장이 빠지면서도 상승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집중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